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반도체 판도 뒤바꾸는 한국의 놀라운 개발에 외신들 경악하다. 기술약 달고 중국에게 한방 먹인 한국이 동북아 패권 장악하는 이유.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는 물론 전투기와 군함, 레이더 등 첨단 군사 무기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전략 물자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반도체는 재료와 장비, 공정이 각각 수백 개에 달해 아무 나라나 흔히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국도 10년간 1600조를 투입해 반도체에 매달려도 결국 지 목만 매달았죠. 반도체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지닌 국가들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산업 주요 기업들이 포진한 한국과 대만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반도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와 같다고 하였으며,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과 대만의 칩파워, 미국과 중국을 뒤흔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대만이 전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오펙이 전세계 석유 공급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원유 시장과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의 소수가 가격을 좌우하는 과점 시장인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조사 결과를 보면 28년 연속 디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42.1%로 여유있게 경쟁사들을 따돌렸고, 하이닉스도 29.5%로 2위에 올랐습니다. 3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까지 합치며 상위 3개 업체가 전세계 디램 시장의 95%를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죠. 오펙이 오일 쇼크로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존재감을 표출했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가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장 수요 측면에서 반도체는 뜨는 애이지만 원유는 지는 애입니다. 석유와 달리 반도체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가 한국에 매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가 자산인 반도체 기술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며,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 배출을 통해 기술력에 초격차를 두는 것입니다. 기술력 하면 또 한국이죠. 인정해 안 해? 반세기에 걸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에는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가 1965년 발표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반도체의 크기가 2년마다 2배씩 작아질 것이라는 것인데요. 반도체가 작아지는 것은 단순히 크기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데나드 스케일링과 폴락의 법칙에 따라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어들고 동작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2년마다 새로운 반도체 공정이 도입되고, 이를 통해 하드웨어 성능과 효율이 진을 보하여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더욱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반세기 동안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술 산업 분야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한 마법 공식이었습니다. 즉, 반도체에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란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그 정점에 있는 한국이 놀라운 개발에 성공하며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스커미온 기반 전자소자를 구현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201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엘버트 퍼트 박사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스커미온 소자를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차세대 반도체 소자인 유로모픽 소자, 로직 소자 등의 개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만큼 전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일례로 알파고가 바둑 한 판을 둘 때 소모한 전력은 일반 가정집 100가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과 비슷합니다. 이에 스커미온 소자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열된 스핀 구조체로 수나노미터까지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매우 작은 전력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 초저 전력 소자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과 인도가 극심한 전력난을 겪으면서 저전력으로 고효율을 내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스커미온 기반 전자소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메모리, M램 기술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M램은 자석 반도체로 불리며 자기장에 밀고 당기는 현상을 활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D램보다 지적도가 무려 1000배 이상 뛰어난 반도체로 평가받고 있죠. 이에 CNN 비즈니스는 스커미온 소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이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했던 양자 스커미온 분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일상생활과 산업을 넘어 군사안보와 직결되는 전략물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데는 뛰어난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데 있고 일본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암울할 것도 역시 퇴보 중인 일본 반도체 기술에 있으며 중국이 아무리 발광해도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없는 데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의 폭망에 있습니다. 반도체 자립을 갈망하는 중국은 최근 수년간 대만 TSMC 기술자들을 빼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중국판 TSMC가 등장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데요. 오히려 PSMC란 소리는 들립니다. 폭삭망침.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폭삭망해버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상징 칭하윤이는 미국 제재와 빚더미에 끝내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슈퍼 루키로 꼽히던 HSMC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표의 사기 행적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으며 중국 유일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총 수입의 3분의 1이 정부 지원에서 오는 것이 들통나 빚 좋은 개살구라는 소리를 듣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14나노미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보다 15년 정도 뒤처진 건데요. TSMC와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이하 제품을 내년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강제로 뺏는 것 말고는 TSMC 같은 기업을 만들 방법은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며 이에 아시아타임스 디플로맷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이유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중국이 1일부터 시작된 국경절 연휴를 맞아 연일 대만을 겨냥한 역대급 침공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40대, 폭격기 12대 등 중국 군용기 56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젠16 전투기 38대와 수호이 30 전투기 2대, 윈8 대잠 초계기 2대, 풍징 500 조기 용복이 2대, 홍육 폭격기 12대 등 군용기 56대가 대만 ADG를 휘젓고 다녔는데요. 비오며 물새는 중국 전투기들이 이날 대거 등장한 거 보니 설마 날이 좋았나 했는데 역시나 날은 좋았고 이에 슬그머니 또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도발에 의해 미국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반박하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고 미국이 이리라 저리라 할 자격이 없다면서 미국 측의 관련 언급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 공보의 내용에 어긋난 극히 잘못되고 무책임한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듣다 보니 맞는 말 같네요. 처맞는 말.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고급 인력과 기술력을 빼앗기 위한 중국의 치졸스러운 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 매그나치 반도체가 중국으로 매각되는 절차에 놓여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매그나칩 측에 이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리스크가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매그나칩은 현재 SK하이닉스의 전신이자 모체인 LG반도체 시절부터 설계와 파운드리 등을 모두 영위한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반도체 시절이었던 2004년 당시 주력 제품인 메모리를 살리기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면서 분사한 것이 현재의 매그나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매그나칩은 올레드 디스플레이 구동칩 분야에서 삼성에 이은 세계 2위 업체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매그나칩이 중국계 자본으로 매각될 경우 올레드 분야에서 심각한 기술 유출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어 신속히 올레드 DDIC를 반도체 분야 신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며 대처하였습니다. 중국이 지난 2003년 국내 LCD 기업 하이디스를 인수 후 핵심 기술과 인력을 얻어 중국 디스플레이 1위 기업 BOE를 육성한 것만 봐도 매그나칩 매각설에 국민적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완고하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이번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계속 불법을 저지르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유사국가 중국 클래스 어디 가나요? 국정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유출된 기술 셋 중 둘이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백신, 2차전지 지원을 담은 국가 핵심 전략 산업법에 기술 인력 등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넣으며 핵심 전략 산업 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일반 산업보다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의 아니만 영위하려는 기술 파리범들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이 마땅합니다.
반대하면 이완용, 나라 자체가 불법인 중국은 최근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VPN으로 우회 접속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인데 중국 웨이보와 더우인 등 중국 SNS에서는 오징어 게임 관련한 영상이 수만 개 이상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모든 행동이 불법일 수가 있는지. 법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천안문에서 모두 사라졌죠. 이제 구슬치기, 딱지치기, 뽑기와 같은 한국의 골목놀이들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진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사뭇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 화제입니다. 그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일부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착장주장이라며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뿐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중국인들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중국에서 사업했을 때 착한 중국인들도 많이 봤었다. 묘지에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